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김현정 소장님이세요. 우리 유니티에서 소개를 받은 분이고요. 우리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인사 좀 나누세요. 네, 김현정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다시 드릴게요. 저는 김현정이라고 하고요. 네, VR, AR 쪽으로 연구를 개발을 많이 했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키스트라는 곳에 몇 년 전도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니티 공인 인증 강사로 해서 이렇게 대학교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갑고요. 우선은 완전 기초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설치부터 진행을 할게요. 네. 제가 구글을 켜놓은 이유가 혹시 설치를 안 한 학생이 있을까봐 한 거고요. 유니티라고 우선 쳐보면 이렇게 유니티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니티 다운로드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 창에 들어가시면 유니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고요. 유니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선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유니티를 그냥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유니티 허브를 이용해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니티를 그냥 선택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유니티 허브라는 것에 새로 생겨서 유니티 버전별로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다양한 버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허브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지금 유니티 다운로드 진행을 하고 있고 허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아마 실행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있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동의함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이미 돼 있어서 설치를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게요. 설치하시고 설치가 다 됐으면 유니티 허브 창이 나올 거예요. 유니티 허브라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을 하면 설치할 때 이제 이 설치 탭에서 유니티를 추가를 해주실 거예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할 건데 사실 유니티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툴 중 하나예요. 네, 그 중에서도 권장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2019.3 버전 이후 거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니티 2019.4.14를 해도 좋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3.12 버전이랑 4.12 버전인데 저랑 같이 맞추셔도 돼요. 네, 유니티가 버전이 다르면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강의는 3.12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맞추실 분은 이걸로 맞추셔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 가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할게요. 여기 유니티 버전 선택에서 맨 위에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라는 게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버전들이 쭉 있는 게 보입니다. 버전 되게 많죠. 이게 2020년에만 나온 버전이고 2019년 버전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2 버전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권장되는 4.14 버전을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유니티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모듈 추가하는 부분이 있죠.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디폴트로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를 꼭 체크를 해주셔서 안드로이드 SDK랑 NDK 툴 그리고 오픈 JDK 툴까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체크를 해주실 건 없어서
여기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에 회원가입을 해야지 이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플랫폼들 다 정책이 그렇죠. 어도비도 그렇고 뭐 네이버 다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게 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네,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까 유니티를 다운로드 받았던 창에 들어가서 웹에 들어가서 이 위에 사람 모양이 있죠. 사람 모양을 누르면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가 있고요. 유니티 아이디를 만들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서 만들 수 있고 이제 구글 계정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확인 메일까지 간 거를 보시고, 네. 유니티 나머지는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설치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허브로 설치를 해주고 여기서 로그인 해주시고 허브에서 로그인 해주시고 다음에 왼쪽 탭에서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9.3 버전 이후로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전 버전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도 일부 기능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팀 프로젝트 하시는 분 있으면 팀 프로젝트 하시기 전에 유니티 버전을 꼭 맞춰주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버전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사실 버전이 정말 많아요. 여기 3버전부터 시작해서 버전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사실 호환이 잘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유니티는 호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한글 2019, 2014 뭐 이런 것처럼 호환이 잘 되지가 않고 얘들이 다운그레이드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약간 충돌이 되는 점들도 꽤 많이 있고 패키지를 불러올 때 패키지들을 다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함수명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플 하시기 전에 꼭 그 버전을 맞춰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다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설치가 같이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유니티는 C# 베이스예요. C#으로 진행을 하고 C 언어보다 약간 객체 지향 언어들이 많죠. 그래서 C# 베이스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C 언어를 안다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설치가 다 됐으면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탭에 가시면은 여기서 추가 또는 새로 생성 해갖고 뉴 프로젝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설치되는 동안 우선 화면 구성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새로 생성을 해볼게요. 3.12 버전으로 할 건데 네, 위에 있는 새로 생성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3D 환경에서 제작을 하는 언어 툴이다 보니까 3D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디폴트로요. 그리고 2D 환경에서도 물론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고전 게임들, 마리오 같은 거 그런 것들 보면 2D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D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우선 저는 3D로 클릭을 해줄 거고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슈팅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날라가고 막 총 쏘면은 적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우선 프로젝트 이름은 슈팅 게임으로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유니티 화면이에요. 유니티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유니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씬 부분이 있고요. 게임 화면이 있어요. 게임 화면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뷰를 뜻하는데 여기 하이라키 창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메인 카메라라고 있죠. 메인 카메라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우리 눈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 화면에 바라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는 조명 비춰주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해서 뭔가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오브젝트를 임의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큐브를 생성을 했으면 이렇게 큐브 창이 나오고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커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죠. 이 카메라가 비치는 방향이 얘가 카메라가 비치는 방향이 이제 게임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큐브를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게임씬이 바뀌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슈팅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슈팅 게임 할 때 밑에 비행기 뭐 하나 있을 거고 우리 유저가 되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적군들이 막 나와서 뭔가 공격을 하겠죠? 네, 그런 환경을 만들 거고요. 이제 얘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 창이에요. 인스펙터 창에서 속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이 트랜스폼은 이 오브젝트의 위치, 포지션, 그리고 각도, 로테이션, 스케일, 크기를 뜻하고요. 이 포지션을 이렇게 숫자를 변경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포지션에다가 1, 2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커졌네요. 2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동을 하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스케일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작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기 큐브라는 메쉬가 있고요. 메쉬는 이 바깥을 감싸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쉬 렌더러라는 게 이제 이 재질들을 뜻하는데 여기 이렇게 얘를 비활성화를 해보면 밖에 큐브를 감싸고 있던 재질이 한꺼번에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하면은 생기고 비활성화하면 없어지고 하는 거고요. 화면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메테리얼즈 부분에 얘의 속성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메테리얼을 갖다 넣으면 이 큐브가 바뀝니다. 큐브의 모양이 바뀌겠죠. 겉모양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박스 콜라이더라는 거는 얘가 부딪히는 그 부분들, 경계 부분들을 뜻하는데 메쉬 렌더러를 잠깐 끄고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는데 얘의 형체는 보이잖아요. 근데 경계선만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충돌 영역을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콜라이더가 이렇게 얘를 끄면은 꺼지죠. 콜라이더가 이제 충돌체를 감지를 해줘서 다른 오브젝트가 이 선에 닿았을 때 얘가 부딪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해주는 부분을 뜻합니다. 이따가 한번 써볼 거고요. 이제 이 뷰 자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템플릿 그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에서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2x3, 뭐 4스플릿 같은 것들을 누르면 이렇게 얘의 구조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씬, 게임, 하이라키, 아까 프로젝트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옮겨졌고 인스펙터 창 그대로 있고요. 또 4스플릿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유니티를 실행했을 때는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무 쪽에서는 보통 어떤 화면 구성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강사님?
실무 쪽에서는 사실 이 씬과 게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맨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이렇게 설치가 돼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이러면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게임 씬 이렇게 나오고 씬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만든 건데, 하이라키를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냈고, 저는. 그리고 게임 씬을 이 아래에다가 보내고, 프로젝트, 콘솔 창 같이 놓고, 네, 저는 이 창을 선호를 해요. 씬 화면, 그리고 게임 화면, 여기 하이라키 있고, 프로젝트랑 콘솔 창 있고, 인스펙터 창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긴 해서, 뭐 이렇다, 어떤 것을 추천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저는 이게 편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는 이 신창이라는 거는, 유니티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를 생성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신창이 다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오브젝트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요 게임이라는 창은 이 카메라에서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카메라를 만약에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여기 비춰지는 부분이 있죠. 카메라를 다른 곳에다 옮겼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했어. 그러면 이 오브젝트들이 신창에는 생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화면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카메라가 보여지는 부분에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오브젝트가 뭐 없다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게임 화면과 신창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키 부분에서 이 씬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D 오브젝트나 3D 오브젝트, 아니면 효과들, 이펙트, 라이트, 오디오, 비디오, UI, 카메라 부분들을 다 생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프로젝트 창이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니티 프로젝트의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씬 폴더에 들어가면 샘플 씬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을 해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스크립트나 크리에이트하고 C샵 스크립트나 쉐이더, 테스팅 뭐 등등등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C샵 스크립트예요. C샵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이 오브젝트에 붙여서 얘네들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없앤다던가, 생기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매테리얼이 있죠. 매테리얼은 재질이에요. 하나 해볼까요? 예시로. 매테리얼은 이제 얘를 감싸고 있는 재질을 뜻하는데, 여기에다가 색을 입혀볼게요. 색을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한번 입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을 선택을 해주고 큐브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매테리얼 부분에 갖다 대요. 그러면 큐브가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파란색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면 파란색이죠. 얘가 자동으로 그 광원을 다 광원 효과를 제공을 해줘서 지금 빛이 안 닿는 부분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큐브를 얘를 만들었으면 복사하고 싶을 수도 있죠. 복사할 때도 카피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 큐브가 같은 공간에 이렇게 생겨요. 같은 위치에 생겨서 컨트롤 D에서 이렇게 큐브를 오브젝트를 여러 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 핸드 툴이 처음에 있어요. 손바닥 모양이 있죠. 이 핸드 툴은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다가 위치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이제 그 위치로 뭐 상하 좌우 옮길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리면 얘가 확대가 되고 휠을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크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무브 툴이라는 거는 얘를 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된 오브젝트를 이동하게 뜨죠. X, Y, Z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로테이트 툴은 얘를 회전하는 툴이에요. 회전을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값을 변경을 하고 그 옆에는 이제 스케일 툴이고요. 얘는 크기를 변경하는 거예요. 크기를 마찬가지로 X, Y, Z축 방향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 옆에는 렉트 툴이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변경하는 거기는 한데 이 스케일 툴과 다른 점은 한쪽으로 변한다는 점. 근데 이 렉트 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케일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툴은 이제 혼합된 툴인데 이동이랑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이랑 다 합쳐놓은 거.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툴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네 가지고요. 단축키로는 이제 Q, W, E, R. 키보드의 맨 왼쪽 Q, W, E, R, T, Y까지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원 상태로 돌려놓을 때 또 주의를 할 점이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 부분의 맨 오른쪽을 따라가 보면 여기에 이제 점점점 클릭할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리셋을 눌러주시면 얘가 다시 0,0,0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했던 폴더도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딱 키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창도 이렇게 바꿨으면 저랑 똑같은 상태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저랑 같이 맞춰주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여기 맨 위에 기즈모가 있어요. X, Y, Z 나타내는 기즈모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얘에서 Z축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Z축이 나오고 Z축 부분에서 이 네모를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렇게 바가 3개 있는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2D를 클릭해줍니다. 2D를 클릭해주면 이제 2D 화면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다시 클릭해주면 3D 환경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2D로 할 때, 3D로 할 때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저는 얘를 이제 돌리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눈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Z축이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백으로 바뀔 거예요. 밑에 있는 글씨가 백으로 바뀌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샘플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메인 카메라와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나오는데 이 메인 카메라 안에 보면은 트랜스폼이 있고요. 위치, 각도, 뭐 이런 트랜스폼이 있고
카메라의 정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오디오 리스너가 있어요. 오디오 리스너는 꼭 메인 카메라에 하나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듣는 부분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에 꼭 같이 하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카메라에 보면은 지금 프로젝션 타입이 퍼스펙티브로 돼 있어요. 프로젝션, 여기 퍼스펙티브로 돼 있죠. 얘의 속성을 이 밑에 두 번째 직교 모드로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는 그 슈팅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2D 모드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소그래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로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이즈는 그 세로 모드의 뭐 사이즈, 크기를 뜻하는데 이거는 뭐 바꿔도 되지만 지금은 5로 유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명을 좀 설정을 해볼 거예요. 다이렉셔널 라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라이트라는 속성이 있죠. 라이트라는 속성에서 여기 체크박스를 이렇게 꺼주면 조명이 사라져요. 조명이 사라지고 키면은 켜지는데 지금은 이 조명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조명은 꺼줄 거고요. 꺼주고 그리고 다른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라이팅 속성 중에서도 컬러를 좀 선택을 해줄 건데 여기서 맨 아래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오토 제너레이트 라이팅 모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없으면 이 윈도우 여기가 또 사라졌네. 이렇게 내려주고 네, 여기 윈도우에서 맨 위에 윈도우에서 렌더링에 들어가 주시고 라이팅 세팅즈라는 게 있어요. 라이팅 세팅즈 모드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맨 아래에 오토 제너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빈 상자로 남겨줄게요. 얘는 체크를 안 해줄 거고요. 여기 위에 인바이러먼트 탭이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탭 찾았죠? 여기서 이제 소스를 바꿔줄 겁니다. 이 소스를 스카이박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인바이러먼트 라이팅에서 스카이박스로 되어 있는데 컬러로 바꿔줄게요. 컬러로 바꿔주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앰비언트 컬러라고 뜨고요. 그다음 얘의 색상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얘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25 이렇게 해서 흰색을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저희 모바일 게임 하는 것처럼 약간 창 모습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 게임씬에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몇 번째인지 있고 그 옆에 프레임 스펙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원하는 그 해상도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해상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그 원하는 픽셀 레졸루션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640, 960이라고 해줍니다. 640, 960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OK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모바일 화면처럼 세로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게임씬을 보실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설정이었어요. 완전 기본 세팅이었고